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한 교육혁명, 토지개혁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다.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정신 빠진 민족이 된다. 그래서 이 정신을 다시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토지개혁한 것도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거고, 교육도 역시 사람을 깨우쳐야, 무지하면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기독교의 정신의 교육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을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는 것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각성할 때 독립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 죄수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고, 그리고 정부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입해서 초등학교를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시키는,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교육을 실시해서 1948년도까지 88%였던 문맹률이 불과 11년 만에 4% 이하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부와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성인을 상대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서 글 모르는 어른들도 다 한글을 가르치게 됐죠. 왜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학생들도 군복무를 면제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선진문화, 선진기술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갖고 와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바탕을 다 깔아준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그것을 받아서 이어나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뭐가 이루어졌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좌경화된 교육이 오랫동안 판을 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의 본 복음의 정신을 망각해버리고 교회까지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제가 한강철교 무너뜨린 거 거짓된 걸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실제 한강은 적들이 못 넘어오게, 탱크들이 못 넘어오게 절단하면서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임시 다리를 다 만들어준 거,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했을 때 공업이다, 공업. 이 나라가 이제는 공업으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가 하와이에 있을 때 그 하와이하고 인천하고 같이 합해서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공과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1954년도에 인천하고 하와이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교육에 협약을 맺고 대학을 세웠죠. 그게 바로 인하공과대학이죠. 지금 인하대학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교육 입국과 공업 입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54년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후에 복구의 초석이 될 이제 기계, 금속, 조선, 화학, 광선, 전기 이런 6개 공학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우리가 배를 만든다든지 뭐 자동차를 만들 거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분은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미래에 어떤 것이 일어날까 생각할 때 원자력 기술을 가져왔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에 굉장히 멀리 그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25 이후에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해 훈련받게 했고요. 이승만 집권기에는 유학, 훈련,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미국에 간 인원이 500명에서 2만여 명으로 급증을 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 훈련, 연수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김대중이다, 노무현이다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관 하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역사를 왜곡시켰단 말이야. 왜 역사를 왜곡시켰을까요? 김일성의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운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좌파가 6.25 끝나고 나서 공산주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인사를 반공, 멸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미래의 모든 먹거리를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교육혁명을 잘 일으켜준 분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뭘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모든 인력, 인프라를 다 구축해놓고 교육을 시켜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마을이라도 전국민회라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마을까지도 이제 이 공사나 시스템으로 다 우리나라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도 그렇고 지금 국회도 하는 거 보면 저게 자유민주주의 국회입니까? 상권분립 다 파괴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참 큰일 났다 하는데 저는 교회가 깨어나서 이 근현대사만 제대로 가르쳐서 아이들을 일깨워주기만 해도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건 뭘로 되죠?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젊은이들도 모으고 해서 이들에게 이런 근현대사 교육도 하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갔다 오면 해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금 작용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공산화가 저들은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공산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같이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5박 6일 동안 있으면서 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런 근현대사도 교육시키고 또 우리의 해야 할 일도 교육시키고 이런 것만 잘 교육시키면 5박 6일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일꾼도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 똑똑한 이들에게 조금만 방향 바뀌어주면 얼마든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도 7월에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기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이 핵발전소 말이에요. 핵발전소가 이렇게 됐다. 야, 이게 어느 날 하루에서 뚝 떨어졌다? SMRT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잖아. 소형 핵발전소. 이런 전기를 생산해내는 일이 이게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벌써 이분은 1956년도부터 이 미래의 세계는 이 원자력의 세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한미협정을 체결한 거라고요. 그래서 원자력 기술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 이거를 70만 달러를 설치 운영했다. 70만 달러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내 최초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2로 트리가 마크2로 이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지도자가 얼마나 탁월한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그냥 어떤 기분과 감정, 지역에 이렇게 노란하고 이걸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저분들이 해안이 있고, 얼마만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얼마만큼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상권분립을 다 파괴하고 그 입법부 그 독재로 인해서 이 행정부도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또는 이 법원, 이 법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지지를 하냐 이 말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해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물론 약점이 있죠. 그러나 크게 내다보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을 감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는 빼버리고 조금의 약점과 잘못된 걸 가지고 막 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강화문에도 가서 보면 이게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건 안 보고 조그만 무슨 약점 같은 걸 가지고 왜 그러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한단 말이죠. 좀 대범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교육혁명가로서 조금 더 나무랄 것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다 해야 할 직분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배우는 데는 이거는 신분고하가 없고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그마치 여러분 1904년도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완전히 남존 여비 사상이 젖어 있을 때잖아요. 남자는 뭐 아주 그냥 상전이고 여자는 천민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때에 이 지도자가 말이죠. 이런 싫은 소리를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또 반감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에는 반드시 사람이 다 해야 할 직분이다. 이거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반드시 총명하지 못하고, 총명하지 못하면 성현의 글을 읽고 올바른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분이 미국의 흉악 신법에서 평등한 교육을 통철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평등한 교육을 통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다 배워야 된다. 가난해도 배워야 되고 여자라도 배워야 되고 있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글을 배우고 이 글을 일깨우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그 가정이 어렵고 옛날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공민학교. 우리 할아버지한테 공민학교 보내달라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술에 취하고 살 때니까 술 마실 돈도 없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공부시킬 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학교를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간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오지섭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문을 가르치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글을 깨우치죠. 그때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글을 깨우치고 결혼을 해서 우리를 낳았을 때 전부 다 자녀들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요.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배울학자 썼습니다. 배울학자. 그 배울학자를 쓰고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래서 마음심자를 썼어요. 배울학자의 마음심자. 그리고 장은 베풀장이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남을 베풀어라. 이렇게 아버지가 꼭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깨워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우리 형님인데 우리 형님에게는 배울학자에다가 믿을 신자를 심어줬어요. 너는 믿음을 배워라. 하나님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워야 너는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장로도 되고 학교 교수가 되어져서 이제 공학 박사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인하공대 출신이에요. 전작과 출신인데 교수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배워라.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우리 누님이에요. 그러니까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으셨죠. 누님을 낳았는데 그 둘째 누님은 이제 이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붙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 누님은 배워서 꽃가루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눌 분자 또는 꽃가루 분자라고도 해요. 꽃가루 분자를 써가지고 꽃가루가 암수수수가 만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꽃가루 분자를 썼는데 참 이름을 무시 못하는 게요. 저희 누님이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 집을 꽃가루가 날아가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 믿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의 이름도 귀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낳은 건데 저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꽃가루가 날려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저는 배울학자에다가 한이를 썼어요. 하나를 묶어라 그랬지만 뜻을 내가 해석해 보니까 하나를 배워라. 하나를 배워서 베풀어라. 그러니까 하나를 배운다면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베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제 동생인데 하나로 된 걸 어떻게 하냐. 받들어 섬겨라. 그래서 제 아우가 받들뽕자를 써요. 배울학자에다 받들뽕. 그래서 너는 받들어 섬겨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걸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글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런 뜻이 있게 의미 있게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이 글을 배우고 나니까 깨우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다 살더라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복동아, 갓나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배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다시 제대로 교육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교조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다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주들도 제가 보면 지금 잘못된 교육을 받고 와서는 제가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제가 요즘에 애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애국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와서 할아버지 큰일 났어.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큰일 났어. 나라가 걱정이요.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교육부 장관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육감들, 교육감 선거할 때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감들이 들어가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기독교 교육으로 무장한 교회를 그 학교가 다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음 놓고 보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육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 선진화된 교육을 일깨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이고 이제 영성이고 인성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한 선진기술, 선진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 교육을 시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복을 받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뭉칩시다. 그리고 이 교육을 잘 받아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내일에 다시 한번 훌륭한 교육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세계를 그 기독교의 복음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대화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그 일을 읽고, 얼마나 좋아요? 간증이 있거나 또 집에 어려울 때 우리가 배우고 나서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배움이 없는 자와 배움이 있는 자는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과거에 시골에 살 때에 배움이 있었던 우리 집안과 배움이 없이 그냥 살던 사람과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걸 제가 보거든요. 더군다나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 가정은 세워졌기 때문에 탈선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잖아요. 돈 많아도 탈선하지 않잖아요. 선한 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키우도록,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내기보다 교회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